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돌싱입니다. 저는 남편의 친모에게 시달려 공황장애까지 겪게 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제 연애는 남들과는 크게 다를 것 없이 소개팅으로 시작됐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죠. 다만 남들과 다른 점은 시어머님이 두 분이라는 점이에요. 한 분은 남편을 직접 낳은 친어머니시고 한 분은 남편이 어렸을 적 재혼하셔서 남편을 키워주신 계모예요. 앞으로 호칭을 친어머님, 새어머님으로 하도록 할게요. 결혼 전 시어머님 두 분 모두 따로 찾아뵀었는데 두 분 모두 성격도 좋으시고 상냥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새어머님은 시원시원하신 성격이라 저희에게 어떤 터치도 없으셔서 시월드에 시달릴 일은 없겠다 생각하며 걱정 없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엔 시댁 측에서 남편의 친모가 참석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친어머님을 결혼식장에 모시진 못했어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 더 자주 찾아뵙고 했죠. 저희 신혼집은 41평에 방 3개로 신혼부부가 살기엔 조금 큰 평수였어요. 약간 부담이 되긴 했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결정하게 되었죠. 방 3개에 하나는 침실, 하나는 서재,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두고 손님이 오면 사용하기로 했죠. 이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결혼한 지 2주일 정도 되었을 때 친어머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며 올라오셨어요. 큰 캐리어를 들고 말이죠. 어머님, 웬 캐리어예요? 제 질문에 아들한테 못 들었어? 나 여기 며칠 있기로 했는데 근데 내 방은 어디야? 너무 당당하게 본인 방을 찾으시는 말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게스트룸을 알려드리고 안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친어머님 오셨는데 캐리어를 들고 오셨는데 며칠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자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다 그래서 우리 집 방도 비는데 며칠 있다가 가시라고 했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아니, 여기 우리 신혼집이야. 당신 혼자 사는 집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얘기를 어머님 모시고 나서 알아야 되겠어? 나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미리 얘기하겠다며 거듭된 사과에 저는 진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 어머님도 남편이 오라고 한 거니 잘못은 없으시지. 라고 생각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계신 방에 노크를 하려는 찰나 문 밖으로 전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래, 아주 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 남이라 이거지. 걸어 죽든 말든 애가 그렇게 한 반데 싸가지가 없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 배운 애랑 결혼을 했어? 결혼식에 가서 그 집 부모 얼굴을 봤었어야 됐는데 애를 아주 잘못 키웠어. 얘기를 듣다 보니 남편이랑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은 누구였지? 싶을 정도로 모진 말을 뱉어내더군요. 저희 부모님을 언급할 때는 정말이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부모님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속상해서 방으로 들어와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왜 그러냐며 달랬지만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저녁을 차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고 싶었지만 저녁을 차리지 않으면 또 저희 부모님이 언급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차렸으니까 나와서 드세요. 저는 도저히 마주 앉아 식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님께 말한 후 남편에겐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잔다고 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앞으로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쟤는 나왔다고 되게 유난 떤다. 원래 저러니? 라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쿵쿵 뛰는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어요.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며칠만 참자 생각했던 게
우습게도 친어머님은 보일러를 고치고 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한 달 반 이상은 저희 집에 머물다 가셨어요.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죠. 처음 오신 날은 제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그 후로는 저희 집에 오시는 거에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 누가 누구 집에 얹혀 사는 건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정말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두세 번 방문하셨을 즈음인가 어머님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셨어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 그냥 오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제게 화를 내셨어요. 예, 내가 뭐 훔쳐간다니? 반찬 만들어 올 때마다 연락하기 번거로워서 그렇지. 다치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 애가 결혼하더니 성격이 이상해졌어. 이상해진 건 어머님 아니신가요? 라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그 후로 어머님은 정말 오고 싶을 때마다 오셨어요. 문을 열면 오늘은 계실까 하는 마음에 제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요. 심지어 저희 집에 본인 친구들을 데려오시는 바람에 친구분들까지 대접해야 했어요. 친구분들이 왔다 가실 때마다 종종 크리스탈 접시, 닭이 세트 등 고가의 물건들이 없어지곤 해서 어머니께 여쭤보면 너희 집 접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니? 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었지만 비싼 장식품들까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자 누군가 가져갔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비싼 물건들이 사라졌다고 말이죠.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도둑이 무슨 집에 들어온 흔적도 없이 접시를 훔쳐가. 만약에 도둑이 맞다면 그 실력으로 은행을 털지 우리 집 접시를 털겠어? 라고 말했죠. 제 말에 남편은 그래도 없어진 게 집 문서가 아니라 다행이지 않냐라는 마음 편한 소리만 했어요. 저는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의심을 했지만 증거 없는 심증분이고 설사 맞다 하더라도 어머님 친구분을 신고할 수도 없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지게 돼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중요한 날 입으려고 사뒀던 브랜드 옷 몇 벌이 안 보이는 걸 알았죠. 옷장에 두고 손대지도 않았던 옷이라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제 옷 못 보셨냐고 말이죠. 이번에도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던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 그 옷들 잘 안 입지 않니? 아까워서 친구 딸 주라고 줬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어머님, 제 허락도 없이 그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그거 비싼 건데 적어도 저한테 안 입는 옷이냐고 물어보셨어야죠. 라고 말했더니 아니, 비싼 거면 맨날 입고 다니지. 왜 옷장에 모셔두니? 그리고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화가 안 통해도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여태까지 일을 말했어요. 친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일부러 당신 괴롭히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사정이 있으셨잖아. 이걸로 새 옷 사입고 속상했던 거 다 풀어. 솔직히 돈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도 곤란하겠다 싶어 화는 나지만 알겠다고 말하며 넘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님이 집으로 기별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님은 다짜고짜 저를 밀어붙이더니 야, 50만 원 당장 가져와. 내가 너 옷을 훔쳐갔어? 왜 나를 도둑년으로 만들어? 라고 말하셨어요. 야라는 호칭도 당황스러웠고 제가 말한 적 없는 얘기로 화를 내시는 모습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어머님, 저는 훔쳐갔다는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며 진정하시라는 뜻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손에 탁 하고 뿌리치더니 나한테 더러운 손 대지 말고 당장 50만 원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더럽고 치사한 마음에 돈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 돈 봉투를 줘버렸어요. 너 지금 돈 봉투 던지면서 주는 거냐? 버릇없게? 어디 남의 아들한테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나를 며느리 옷이나 훔쳐가는 엄마로 만들어? 가서 돈도 훔쳤다고 얘기하지 그래? 라는 어머님의 말에 저도 맞대응해 씩씩대며 어머님, 저 진짜 억울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저는 어머님이 옷 훔쳐갔다는 얘기는 정말 한 적이 없고 단지 어머님이 제 옷을 친구분께 주셨다는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왜 남의 옷을 멋대로 가져가냐고 하더라. 네가 안 입고 버리려던 옷 아까워서 갖다 준 건데 말이지. 우리 아들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살면서 처음 봤다. 정말 속상해서 말도 안 나오네. 라고 말하셨어요. 언제부터 아껴둔 옷이 버리려던 옷으로 탈바꿈된 건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라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변명이 되었을 것이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만 같아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곱씹어 생각할수록 억울함과 서러움이 커져갔어요. 결국 스트레스로 속도 엉망진창이 되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울고 토하고를 반복했죠.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병원에 가자는 남편의 말에도 그냥 체했을 뿐이라고 신경 쓰지 말란 말만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일단 새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여태까지의 일을 다 말씀드렸죠. 새어머님은 친어머님 흉을 보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이어진 이야기 때문이었죠. 새어머님은 제 남편이 예전부터 결혼을 하면 친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며 제가 처음 듣는 소리를 하셨어요. 네 남편이 그 소리 안 하디? 여기에 와서는 친모 모시고 살겠다고 허락받고 갔거든. 어차피 우리야 너네한테 얹혀 살 생각 안 했었고 친모는 여태껏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워했다는데 너한테 허락받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앞으로 얼굴 맞대고 살 거 더러워도 서로 맞춰가야지.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라며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았죠. 그때서야 큰 집을 사서 빈 방을 게스트룸으로 쓰자고 하던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처음부터 친어머님 방으로 쓸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허락을 안 할 것 같으니 일단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오셨던 거고요. 언제까지 나를 기만하려 했을까 생각하니 남편에게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도 저희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고 헤어지잔 말은 서로 금기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날 깨지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저는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친어머님을 모시고 살 자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죠. 헤어지잔 말을 처음 듣게 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친어머님 일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한 번만 자신을 믿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저희는 그날 서로 펑펑 울었어요. 갈등이 깊었던 만큼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고 둘이 서로 다짐했죠. 그 1년간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어머님은 더 이상 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 사이에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결혼 생활 중 그 시기가 가장 행복했어요. 마치 지난 날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필연적인 시련이었던 것 마냥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저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찍 직장에 복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남편이 친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죠. 저는 솔직히 반대하고 싶은 입장이었으나 친정어머님과 새어머님도 바쁘셔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안 되셨고 아이가 모르는 사람 손을 타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 제 뜻을 굽혔어요. 어머님과는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냈고 다행히도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금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정보를 듣고 아기 돌 때 받은 반지와 팔찌 등을 팔려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의심하면 안 되지만 50만 원 사건이 떠올라 친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혹시 아기 돌반지 못 보셨어요? 제 물음에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시더니 너는 꼭 뭐가 없어지면 나한테 와서 찾더라? 라며 기분 나쁜 티를 내셨어요. 아니, 혹시나 다른 데로 옮겨두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이 대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옮기긴 왜 옮겨? 왜? 또 날 도둑년으로 만들려고 하니? 큰 소리에 놀란 딸이 울어서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넘어갔어요. 사이 좋은 친구와 같이 살아도 싸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이가 안 좋은 친어머님과 같이 지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 시기에 남편과 이혼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남편은 초반엔 미안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혼하면 딸은 자신이 키울 거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황장애가 생긴 거였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을 때 상황이 반전될 만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어느 날 퇴근할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택배 주소를 잘못 써서 반송됐다는데 우체국 좀 들려줘. 나보고 가라고 했는데 퇴근이 늦어져서. 저는 알겠다 대답하고 우체국으로 갔어요. 반송된 택배를 받아보니 분명히 금이라고 적혀있지 뭐예요. 그 순간 뇌리에 돌반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상자를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반지가 나오더군요. 그걸 보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택배에 붙여있던 받는 사람 정보를 확인한 후 적혀있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니 본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구매를 했다 하며 다른 판매글도 많았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아이디를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구매자분께 돈을 돌려드리고 인터넷 카페에 아이디를 검색해봤어요. 줄줄이 나오는 게시글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셨는지 아이디 옆에는 성실 회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판매 완료된 글을 읽어보니 돌잔치 때 받은 금은 물론이고 접시, 장식품 등 어디서 많이 본 물건들이 올려져 있더군요. 전부 저희 집에서 사용하던 거였어요. 더 내려보니 몇 년 전 친구 딸에게 줬다던 제 옷들까지 판매가 되어 있더군요.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본인이 훔치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낸 거였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못 사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 걸 생각해서 남편과 상의 후 매달 계좌이체로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판매글을 전부 캡처해서 증거로 수집했고 어머님과 남편을 한자리에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제 딸 돌잔치에 받은 금 어디다 두셨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눈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얘 봐라. 너 아직도 그 소리니? 네가 간수를 못한 걸 왜 나한테 찾아? 역시나 어머님은 또 발뺌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어머님한테 찾는 거죠. 저는 증거도 있겠다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눈 동그랗게 뜨고 사람 도둑년 만드네. 어구구. 어머님은 혈압이 오른다며 뒷목을 잡으셨고 남편도 도대체 왜 이러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어머니
어머님이 사과만 하셨어도 일을 크게 만들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야, 너 진짜 뭐 잘못 먹었니? 네 부모가 물건 없어지면 남 탓하라고 가르치디?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택배를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택배 이거 제가 찾아왔거든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당신도 와서 이거 봐. 우리의 돌반지잖아.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고 남편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통화까지 하고 녹음까지 했으니 더 이상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던 찰나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도 생기는지 누군가 벨과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데 인터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경찰입니다. 여기 김금덕 씨 댁 맞으시죠? 라는 말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고 친어머님은 그 소리에 헐레벌떡 몸을 방방 뛰시며 나 장롱 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나 없다고 말해라. 응?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어머님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세요? 라고 말을 하니 밖에 있는 경찰들은 더 세게 문을 두들기며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문을 열라고 재촉였어요. 그 말에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금은방 절도로 연행돼 잡혀가셨어요. 알고 보니 친어머니는 제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해 저희 동네에 10평 남짓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고 금반지를 몇 개씩 구매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가게에 단골이 돼서 그 주인이랑 친분도 쌓고 커피도 마시며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니 그 주인도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어 친어머님에게 가게를 맡기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 친어머님은 그 틈을 타 CCTV가 어디에 있고 어디엔 없는지를 파악해 몰래 하나 두 개씩 금을 훔쳐갔다는데 친어머님 경찰 조사 받으면서 금을 훔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더 어이가 없는 말을 하시는데 본인 이름에 금이 들어가서 자기는 항상 금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 형사분들도 다들 혀를 내둘렀어요. 다행히 금은방 주인께서 합의를 해주셔서 저희 친어머님은 풀려날 수 있었는데 어떤 형사 한 분이 저와 저희 남편에게 조심스레 정신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도벽도 일종의 정신병이라서 병적 도벽일 수 있다는 말을 하셨죠.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먼저 친어머님에게 정신과에 한번 가보자고 하니 친어머님은 울며불며 제 탓을 하시는데 다 너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다 꼬인 거야. 네가 나를 캐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걸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다 너 때문에 내 기운이 애군으로 들어온 거야. 라며 도끼 눈으로 절 쏘아붙이셨어요. 그 모습의 남편은 이제서야 본인 엄마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정신병원에 모시고 가 입원 치료를 받게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엔 시아버님까지 오셔서 친어머님 구슬리고 달래고에 간신히 입원을 시키셨어요. 사실 시아버님도 친어머님이랑 결혼 생활할 때 몇 번 이런 적이 있어서 대신 가게에 가서 돈을 내주고 알아도 언젠간 그만하겠지 싶어 눈을 감아주곤 하셨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친어머님께서 퇴원을 하면 같이 모시고 살면서 잘 이겨내보고 싶다는데 저한테도 함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전 그럴 용기 없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님 밑에서 우리 딸 절대 키울 수 없다고 나를 선택하든지 어머님을 선택하든지 하라고 했죠. 솔직히 남편도 이런 친어머님을 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어머님과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본인 어머니를 택하더라고요. 불쌍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선택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갔고요. 현재는 딸아이 면접 교섭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연락은 하지만 친어머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진전이 없으니 남편도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전 실패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결혼과 가정 꾸리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라서 참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걸 절실히 알게 되었죠. 앞으로 전 딸아이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고요. 제 꿈이자 목표가 있다면 제 딸아이만큼은 저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는 게 바람이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제 황당하고 기가 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예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